오늘은요 함수 마법사 활용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했었던 표거든요. 자, 여기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는 하고 rank 하고 괄호를 열었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띄웠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넘버라는 용어가 나오고 ref라고 나오죠. ref는요 리퍼런스를 말하는 겁니다. 참조 영역이죠. 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여기서 순위를 구하려는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체. 여기서는요, 보세요. 지금요, A가 있지 않습니까? A군의 점수가 바로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체, 등수를 구하려는 이 점수의 주체.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ref, 리퍼런스. 여기에 보시면 제가 ref 해놨죠. 지금요, 랭크에만 ref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리퍼런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함수에서도 리퍼런스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리퍼런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으면요, 나중에 함수 있지 않습니까? 인수의 뜻을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가 없겠죠. 얘네들을 보면서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ref, 리퍼런스는 해석은요 참조 영역입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따로 적어놨어요. 엑셀에서의 의미, 그냥 범위예요. 범위. 그냥 지금 레인지도 범위고요, 어레이도 범위고요, 리퍼런스도 범위예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여기는 해석은 막 다르게 돼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범위다, 드래그 쭉 하는 범위다. 이렇게 드래그 보세요. 드래그 쭉 하는 범위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솔직히 다른 말이긴 하지만 그냥 다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레인지, 어레이, 리퍼런스는 전부 다 뭐다?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간혹 리퍼런스는 셀 하나만 찍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자, other, 옵션이죠. 옵션은 비워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타입은요. 자, 확인했습니다. 오, 쭉 나왔죠? 여기서 쭉 됐어요. 순위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if 함수, 앞 시간에 if 했었죠? if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에서 자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로지컬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자, 논리 테스트라는 겁니다. 조건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로지컬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봐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딱 해놨죠. 그냥 논리인데 엑셀에서는요 논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CEO가 20보다 크거나 같냐, CEO가 남자이냐,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CEO가 남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요, 얘를 좀 이렇게 한 칸 띄워서요, 뭐, 성별, 이렇게 했어요. 자, 성별 했습니다. 뭐, 남, 뭐, 남,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거예요, 지금. 판정에서 는, if하고 괄호 열고, 함수 마법사 띄웠죠. 로지컬 테스트. 자, 여기서는 D16이 되겠죠? D16이 남자이면 이런 식으로 보세요. 로지컬 테스트. 여기서 로지컬 되어 있죠. 보세요. 뭐가 남자이면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텍스트를 써줬지만 점수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점수가 어떻게 80점 이상이면 90점 이상이면 보세요. CEO가 90점 이상이면 이런 게 바로 이런 형태가 바로 로지컬 테스트, 로지컬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통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value는 값을 말하는 겁니다. 엑셀에서는요. 한마디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뭐 숫자나 텍스트나 뭐 다 말하는 거예요. 다 value는요. 아시겠죠? 만약에 true이면 어떤 값으로 해줄까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긴 그냥 웃으라고 나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false일 때 어떻게 해줄까? 그냥 공백으로 나와. 이렇게 엔터 해주고 자동 채용을 쭉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요, 다른 의도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인수의 개수에 제한이 없는 함수. 예전에 제가 sum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sum이나 이런 함수들은요, 인수 개수에 제한이 없어요. 지금요, 랭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수 개수가 2개 또는 3개, 원래 3개지만 1개 생략해서 뭐 2개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명확하게 인수 1에는 무엇을 하고 인수 2는 무엇을 하고 인수 3은 생략이 가능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sum이나 average, choose 이런 함수들은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sum에서 함수 마법사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넘버 1, 넘버 2 나오죠?
탭 하니까 넘버 455 나오죠. 여기서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인수마다 똑같은 글자들이 나오고 뒤에는요 숫자만 바뀌죠. 얘도 함수마법사 띄워볼까요? 보세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넘버를 보지 마시고요. 같은 글자라고 나온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세요. 같은 글자들이 나오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온다. 계속 탭키 계속 누르면요.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렇게. 자, 추즈 가보겠습니다. 추즈 함수. 오늘은 추즈 함수 하는 날이 아닙니다. 추즈 함수 여기 눌렀죠? 여기서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요. 뭔가 좀 특별한 걸 적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는 특별한 걸 적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를 보시면요. value 1, value 2, 같은 용어와 숫자들이 나오네요. 보세요. 탭키 계속 누르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나가죠. 지금 여기 봐보세요. 지금 1부터 255, 4까지의 수 255개죠. 255개까지 할 수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개수의 제한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255개까지 적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개수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썸도 마찬가지입니다. 255개까지인데 개수 제한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55개까지 입력하실 일 없으니까요. 255개까지 할 것 같으면요. 썸 같으면은 수식으로 하면 되지. 굳이 뭐 하려고 썸 씁니까? 맞죠? 자, AND 있지 않습니까? AND 함수 마법사 띄워볼게요. AND 로지컬 1, 로지컬 2, 로지컬 3, 로지컬 4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있지 않습니까? 인수 개수에 제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요,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어들을 보고요,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이런 애들은 이렇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은 같은 용어들과 숫자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인수 개수에 제한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fx 눌렀어요. 넘버 아까 썸이랑 똑같네요. 자, 얘는요 fx 했습니다. 텍스트 1, 텍스트 2, 텍스트 3, 4, 4 보세요. 똑같은 용어와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인수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맥스 마찬가지고요. 넘버라고 나오네요. 민 보세요. 넘버 1, 2, 3, 4 막 이렇게 나오죠. 자, 카운트 밸류 1, 밸류 2 탭 밸류 3, 밸류 4, 밸류 5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자주 나온다라고 했죠. 완전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얘네들 알면 정말 편합니다. 여기서 fx sumif입니다. fx 띄웠어요. 여기 봐보세요. 레인지, 크리테리아, sum range입니다. 보세요. 레인지는 범위다. 이거는 뭐의 범위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레인지라고 되어 있죠. 더할 것들의 범위다. 한마디로 숫자 값이겠죠. sumif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조건의 범위에서 얘가 조건, 크리테리아, 조건, 기준, 얘가 기준인 겁니다. 롯데마트. 한마디로 여기에서 롯데마트를 찾아라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더할 부분, 금액을 더할 거죠. 금액으로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은 인 거예요. 더할 부분, 한마디로 롯데마트 거 금액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쭉 롯데마트 거 어디 있어요? 또 롯데마트는 하나밖에 없네요. 한마디로 롯데마트 것만 찾아서 금액을 더하겠다 이런 겁니다. 합계했어요. 지금 5,000이죠. 여기서 만약에 롯데마트를 다른 걸로 집합 슈퍼로 바꿨어요. 집합 슈퍼는 뭡니까? 여기도 한 개 있고 두 개 있네요. 합하면 2,200원이네요. 여기 봐보세요. 2,200원으로 바뀌어있죠. 이렇게. 바로 sumif는요.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순서를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용어만 보고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요. 에버리지 if 마찬가지입니다. 에버리지 if도요. 여기 보세요. 레인지, 크리테리아, 에버리지 레인지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보세요. 막 이게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설명은요. 사실 이게 마이크로 오피스가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사람이 잘 이해하게끔 의역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맞을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이 말들은요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보세요. 얘네들은 번역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영어 그 자체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 더 좋다는 말입니다. 자, 됐고 countIF 말고 여기서 vlookup 함수가 있죠. fx 눌렀습니다. 여기 보세요. value라고 되어 있죠. lookup value 찾을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값, 주체를 말하는 거고 이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테이블은 엑셀에서 테이블은 표를 말하는 겁니다.
표의 범위죠. 보세요. 어레이 범위라고 제가 해놨잖아요. 표의 범위. 참조할 표의 범위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또 칼럼, 여기 보세요. 칼럼 있죠? 칼럼을 줄이면요. COL로만 나타내요. 칼럼 인덱스 넘버입니다. 칼럼이 열이기 때문에 참조에서 예를 들어서 참조표 이렇게 잡았어요. 참조표 이 부분에서 열 범위가 2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드래그한 범위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칼럼 인덱스 넘버가요. 한마디로 열번호라고 말을 하거든요. 열번호 개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의 열번호 개념. 그리고 보세요. 레인지 룩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요 사실요 좀 안 맞아요. 레인지 룩업은 다음에 따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매치도요 여기서 눌렀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어레이 나옵니다. 밸류 주체 찾을 밸류 주체값. 아까 vlookup 함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네요. 저 주체 말하는 거고 lookup array 보세요. 참조할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도요 눌렀습니다. 눌렀어요. 여기서 array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row number라고 되어 있죠. 칼럼 넘버는요. 얘도 열번호예요. 열번호고 얘는 행번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과 행도 열과 행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죠. 얘네들도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용어들요. 여기서 보세요. 얘도 눌렀습니다. 여기 보세요. array라고 나오죠. array 뭡니까? 범위 배열,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 범위 쭉 잡아주면 된다는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얘도요. 함수 마법사도 띄워볼게요. 자 여기 봐보세요. 지금 여기서 크리테리아라는 말이 나오죠. 크리테리아 기준을 말하는 거다. 뭐 남자면 남자, 뭐 크다 80이다 80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자 로우즈 돼 있어요. fx 눌렀어요. 보세요. array라고 나오죠. 여기서도 보세요. fx 눌러보겠습니다. range라고 나오죠. 얘도 범위죠. array도 범위, range도 범위. 보세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을요 용어들을 잘 파악만 해놓으면요 굳이 함수들을 굳이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얘네들 있지 않습니까? 대충 있지 않습니까? 끼워 맞춰서 다 유추해내고 아 여기서는 인수를 이렇게 적는 거구나.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vlookup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마지막은요. 얘는요. 이렇게 레인지 룩업을 해서요. 모릅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하지만 vlookup은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함수입니다. 다 외워야 돼요. 이 vlookup 함수 같은 함수 말고 sumif나 뭐 average if나 count if나 뭐 간단한 인덱스나 이런 것들은요 기초 설명만 듣고요 인수를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충분히 함수 마법사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설명의 핵심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용어들을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배웠고요. 자 두 번째 함수 안에 또 함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요 랭크와 추주가 같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요 는 하고 일단 먼저 추주를 먼저 합니다. 오늘은요 추주와 랭크 함수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갔을 때 함수 마법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배우는 겁니다. 자 먼저 cho를 했죠. 탭 키를 눌렀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추주 함수와 랭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추주와 랭크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추주를 먼저 사용한다 정도는 본인이 직접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함수 마법사를 눌렀습니다. 추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랭크를 써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랭크 rank 괄호를 열었습니다. 괄호까지 꼭 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 수식 입력줄에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디서? 수식 입력줄. 보세요. 지금은 어디? 추주 함수 영역이죠. 지금은 여기서 랭크 함수의 영역은 제가 드래그한 부분입니다. 이 드래그한 부분 아무데나 찍으셔도 괜찮아요. 찍었습니다. 보세요. 랭크로 넘어오죠. 추주 영역은 여기입니다. 나오죠. 이렇게 찍고 랭크 추주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됩니다. 수식 입력줄을 통해서 함수 밖의 함수와 안의 함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안에 다시 랭크로 들어와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버나 리퍼런스 이렇게 보면서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 얘네요 지금. 자 여기서 순위를 적고 탭 키하고요. 쭉 드래그 해주고 F4 키 눌러주고요. 됐습니다. 랭크 끝났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추주로 다시 넘어갑니다. 보세요.
랭크에서 괄호까지 알아서 지가 닫아줬네요. 이렇게. 자, value 1은요. 주체가 1이 나왔을 때 뭘로 해줄까? 2가 나왔을 때 뭘로 해줄까? 그런 거예요. 자, 1로 나왔을 때는 최고라고 입력을 해라. 최고. 탭키 누르면 쌍따옴표 자동으로 붙여주죠. 2등은요 우수라고 해라. 우수 탭키 하고요. 3등은 보통 탭키를 했습니다. 자, 4등은 공백을 하라. 4등과 5등은 공백을 하라네요. 쌍따옴표 2개 공백. 자, 5도 쌍따옴표 2개 공백했습니다. 여기서 확인 눌러서요. 자, 자동 체험 쭉 했습니다. 최고, 보통, 우수 나오죠. 자, 추주 함수는 다음에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함수와 함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